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영어 독해 기술에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 해보려고 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수능 영어는 3등급에서 4등급, 그리고 토익 공부를 아예 하지 않은 상태에서 600점대 정도로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23살의 나이에 경희대 영문과를 편입으로 합격을 해서 재학 중이고요. 영어 강사 고등부를 전담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만큼 영어를 좋아하게 되었고 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어 독해를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제일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어 독해의 가장 핵심인 단어를 외우는 방법과 중요성을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제가 영어 독해를 하는지 방법과 꿀팁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일 먼저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저는 현재도 수능 영어 1등급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요. 작년에 편입 준비를 해서 편입 영어 4관왕, 그리고 현재 경희대 영문과를 재학 중입니다. 토익 스피킹은 AL을 받았고요. 최근에 900 이상 목표로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 토익은 880까지는 작년에 한두 달 정도 공부해서 받아준 상태고요. 학원 강사 경력은 1.5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영어 단어를 어떻게 외우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편입 영어 단어는 방대하기 때문에 제 개인 채널에 가시면 편입 공부법 영상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디지털 버전을 함께 활용하셔서 단어 암기 어플도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수능 영단어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A4용지나 노트를 준비하셔서 가로 기준 3번, 세로 기준 2번을 적으시고요. 홀수열에는 영단어, 짝수열의 의미를 기입하시는 아날로그식을 추천드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르는 단어를 체크하는 공식을 설계를 하시면 돼요. 영단어랑 의미를 모두 기입을 하셨다면 1차 모르는 것은 형광펜, 2차 모르는 경우는 빨간 펜 체크, 3차 모르는 것은 파란 펜 별표를 체크하시면 내가 시간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형광펜 표시한 거를 집중적으로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부족하다, 아니면 누적 복습을 한 시간이 많아져서 아는 단어가 훨씬 많아졌다라고 하실 때는 파란 색깔 별표 표시한 것들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A4용지를 활용하시거나 노트를 활용을 하시면 틈틈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3번이나 누적 복습으로 체크를 한 거잖아요. 형광펜, 빨간 체크, 별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이 3개의 표시가 모두 돼 있는 단어들은 내가 정말 모르는 단어라서 내가 어떤 단어가 특히나 안 외워지는 건지를 명확히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공부법이 저에게는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수능 영어 단어를 외우시는 분들도 저와 같이 누적 복습을 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중요한 영어 독해 팁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3가지를 지켜서 편입 영어로 경희대학교를 합격했고요. 반수도 했었는데 그때 1년 만에 수능 영어 3, 4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제문을 찾는데 나만의 문장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해설을 본다든지 강사분들의 강의를 듣고 그대로 베껴 적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나만의 문장으로 정리하시고 차후에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단어를 몰라도 맥락으로 푸는 건데요. 영단어 암기가 7, 80% 이상이 되어 있다면 모든 단어를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몰라도 앞뒤 맥락으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3번째 도식화예요. 어려운 지문도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도식화를 하는 건데 어떻게 도식화를 하면 되는지 저만의 방법들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다음을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접속사나 접속부사, 부사처럼 필수 성분이 아닌 친구들은 세모 표시를 해줬고요. 마찬가지로 전치사, 관계사절, 분사구문 같이 수식어구에 해당되는 것들도 가로 표시를 해줬어요. 그리고 핵심 카테고리는 크게 2가지를 표시해줬거든요. 첫 번째는 동그라미 빗금 표시를 해줬고요. 두 번째는 동그라미 표시를 해줬어요. 이게 정병건 교수님이라고 편입계에서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이분법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모든 글은 2개의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글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은 이분법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반수를 준비했을 때, 그러니까 정병건 교수님의 수업을 듣기 전에도 저는 이렇게 도식화하면서 영어 지문을 풀었을 때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도식화는 되게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몇 가지 영어 지문들을 통해서 제가 영어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과 해석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해당 지문은 2022년 작년에 시행된 수능 영어 21번 문제고요. 수능 영어 유형별로 어떻게 푸는지도 다음 영상에서 업로드하려고 하니까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파란 색깔 글자는 제가 저만의 문장으로 주제문을 적어둔 거예요. 과학자들의 견해를 맹목적 신뢰하지도 아예 거부하지도 말고 중도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고 제가 기입을 한 거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러한 주제문을 도출하게 되었는지 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1번이나 아니면 빈칸 유형 같은 경우는 밑줄이나 빈칸이 표시된 문장을 저는 먼저 읽거든요. 그래서 법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먼저 읽어보면, 그렇지만 우리의 지정된 전문가들에게 있어서 일말의 신뢰를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난제들을 헤쳐나가는데 기여하는 남성 여성들은요, 마비가 되고 말 거래요. 사실상 다음과 같은 것도 알지 못한 채로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과학자들은요, 특별한 구매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결정권에 있어서 한 기후 과학자는요, 더 자격을 갖추고 있지도 않습니다. 헬스케어 리폼을 논평하는 데 있어서요. 물리학자가 벌집 군단의 붕괴 원인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보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개의 중요한 카테고리를 동그라미, 빗금으로 잡겠다고. 과학자랑 물리학자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학자에다가는 동그라미 표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물리학자에다가는 빗금 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한 문장으로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과학자들이라고 더 뛰어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과학자들이라고 더 많은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건 잘못되었다는 내용이구나. 라고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첫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문장을 읽어도 전체 문장을 이해할 확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첫 문장에서 나만의 문장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전문 지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고귀한 특징들은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무지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기서 expertise는 일종의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말을 할 거고요. 해당 문맥에서 많은 다른 사람들은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B급 표시할 거예요. 여기서 물리학자랑 많은 다른 사람들이 동일 인물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과학자를 기준으로 과학자인 사람,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 글에서만 제가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준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일부 경우, 예를 들면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서 농부나 어부, 환자, 네이티브한 피플 이런 사람들은요,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과학자들로부터 얻어진.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엄청 대단한 존재는 아니지만 일부 경우에서는 과학자들로부터 도출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다음 읽어볼게요. Indeed, 정말로 최근에 과학자들은 이것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북극 기후 영향력의 평가에 대해서는요, 관찰이 이루어졌는데 로컬 네이티브 그룹들로부터 얻어진 관찰로 결론이 내려졌대요. 이 말은 과학자들이라고 엄청 신격화하지 말라는 거죠.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는 것도 일반 사람들이 관찰한 거에 근간으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뢰는요, 제한되어 있고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꼼꼼할 필요가 있다. 맹목적 신뢰는 아예 신뢰하지 않는 것만큼 위험을 야기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지정된 전문가들, 여기서는 과학자를 읽었겠죠? 과학자들에 대한 일말의 신뢰도 하지 않는다면 paralyzed, 마비가 될 거래요. 이 말은 과학자들을 너무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아예 신뢰하지 않는 거, 0%의 신뢰도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은 과학자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정보도 알지 못한 채로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해당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종료 카테고리는 동그라미, 빗금으로 잡으시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접속사나 접속부사 같은 것들은 세모, 수식어 후는 괄호 표시하시면서 불필요한 덩어리들을 제거하시고 해석해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다음으로 두 가지 지문을 더 봐드리려고 해요. 해당 지문도 작년에 시행되었던 수능 31번 문제고요. 밑에 파란 색깔로 저만의 문장으로 주제문을 적어뒀어요. 유머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식 밖의 내용, 고의적 이탈로서 비롯된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제가 빈칸 문장은 이 포함된 문장을 먼저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 문장을 먼저 읽어보자면, 유머의 창설자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을 주입합니다. 기쁨을 위해서요.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각들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기쁨을 위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문장으로 갈게요. 유머는 실용적인 단절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단절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단절을 제가 동그라미 표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빈칸 문장에서 기쁨을 위해서는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고 not이 붙었기 때문에 빈칸 문장은 저자가 말하고 싶지 않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빗금 표시를 해줄 겁니다. As long as something is funny. 어떠한 재밌는 것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우리는 그 순간에 그것이 진짠지 가짠지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그닥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가짜를 판별하는 데 신경을 쓰는 것을 빗금을 쳐주고요. concerned라는 단어에 not이라는 단어는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줄게요.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저자가 말하고 싶지 않은 빗금을 찾으셔야 한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음 문장 넘어가셔야 합니다. This is why we give considerable leeway to people telling funny stories. 여기서 leeway는 탈선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왜 우리가 상당한 탈선을 하는지다. 사람들이 재밌는 이야기를 말할 때 있어서. 만약에 그들이 여분의 웃음을 받고 싶으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세한 디테일들을 조작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을 comic license라고 인정을 해주고 행복해 해야 된대요. poetic license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에서도 반드시 사실 기반의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것처럼 누군가를 웃길 때 있어서도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웃기게 하는 그 명분이 중요한 것이지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머를 형성할 때 있어서는 조작을 해도 되고 약간 과장을 해도 괜찮다라는 게 저자의 입장인 거죠. Indeed,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someone listening to a funny story.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몇몇 사람은요. 그 말하는 사람을 고치려고 시도하는 사람이겠죠. No, he didn't spill the spaghetti on the keyboard and the monitor, just on the keyboard. 아니, 그는 스파게티를 키보드와 모니터 위에 쏟은 게 아니라 그냥 키보드 위에만 쏟은 거야 라고 사실을 정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다른 청자들에 의해서 제지를 받을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유머를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유머러스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는 게 저자의 입장이죠. 그러면 저자의 입장과 반대되는 내용은 반드시 사실인지 진실인지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빈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accurate, 정확한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2번부터 5번까지 단어는 아니죠. detailed, 상세한, useful, 유용한, additional, 추가적인, alternative, 대안적인 이런 것들은 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동그라미 카테고리, 저자의 말에 반대되는 즉 빈칸에 들어갈 말은 동그라미 빗금으로 잡으시면 해당 지문이 크게 어렵게 느껴지시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작년에 시행되었던 수능 33번 지문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문에서 선지를 비교해서 정확한 정답을 도출하는 방법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빈칸치 문장을 먼저 읽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그녀는 지적했습니다. 배우들인데요. 자원들의 사용과 케어의 규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배우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지녀야 한대요. 이러고 첫 번째 문장 넘어갈게요. 엘리널 오스트룸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답니다. 몇 가지 요소들이 되게 중요하대요. 어떨 때 중요하냐면 안정적인 해결책들을 고안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 있나 봐요. 공유자원의 문제에 관한 해결책들. 그러니까 공유자원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집중해봐 라고 저자가 첫 문장부터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for that reason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For that reason, 그러한 이유에서 사람들인데 사용자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람들은요.
또한 사용자들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용자들에 의해서 권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통찰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여줍니다. 결과가 되게 안 좋을 거래요. 중심 집중적인 해결책은요, 되게 좋지 않을 거래요. 그러니까 권위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자원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앙 집권적인 해결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in comparison with 뒤에 거죠. local solution. 민주주의적인 해결책이 되게 좋을 거래요. 사용자들이 개인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특정 집단들에 의해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합의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종의 민주주의 체계를 지향하는 입장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must have the right to기 때문에 어떤 권리를 가져야 된다 해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을 동그라미 카테고리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centrally directed solution은 저자가 결과가 안 좋다고 했기 때문에 저자가 지향하는 입장인 거죠. 그러면 빗금 표시를 해주시고 local solution에는 동그라미 표시를 해줄게요. 아까 앞에서 봤듯이 낫이 붙은 경우에서는 빈칸이 저자의 주장이 아니라 저자의 주장에 반대되는 걸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스트룸은 또한 강조합니다. democratic decision, 민주주의적 결정권의 중요성을요. 여기서 저자가 강조하는 입장이니까 역시 democratic decision에도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고요. 그게 어떤 과정이냐면 모든 사용자들이 local forum for solving problems,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강연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데요. 그들 스스로가 의견을 낼 수 있고 그리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기관들은요, central 혹은 regional, 집중적인, 중앙 집권적인 단계 혹은 local level, 민주주의적인 단계 이런 것들은요, 그들 자신의 규제를 고안하도록 허용을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체계, 정치 체계에 있어서 민주주의 체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은 예시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돼야 돼요. 규칙을 변화하는 데 있어서 결정권들에 참여하는 거, 그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democratic decision이 되는 것이죠. 4번은 왜 정답이 안 되냐면 공유 자원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성이 아닙니다. 결정권을 얘기하는지 접근성을 얘기하는지 두 선지를 비교하셔서 정확한 답을 도출하는 연습도 하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수능 영어 지문 유형별 팁 같은 거나 아니면 어법 문제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문법 강의도 올리려고 하니까 앞으로 영상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